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뭔가 복잡한 내분비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약간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.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야죠, 가끔씩. 뭐 상황 자체는 단순합니다. 이제 제가 정형외과 병원에 있으니까 그 정형외과 보통 입원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한 경우가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허리 아파가지고 이 통증 좀 조절, 뭐 주사도 좀 맞고 그러려고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.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의뢰가 온 거예요, 저한테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써 있었는데 요약하면은 뭔가 이상하다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 오기 전에 쭉 봤죠. 약 뭐 드시나 이렇게 봤더니 드시는 약이 자가약이라고 하는데 드시는 약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. 자, 신지로이드, 갑상선 호르몬이죠. 갑상선 호르몬 약 드시고 계셨고, 그 다음에 이제 로슈바스타틴. 요거는 스타틴이니까 뭐예요?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죠.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시타글립틴. 요거는 이제 자누비아인데 이건 당뇨약이죠. 당뇨약 시타글립틴하고 메폴민. 요렇게 이제 드시고 계셨고, 그 다음에 인슐린도 쓰고 계셨어요. 인슐린도 쓰고 계셨고 뭔가 잘 조절이 안 됐나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UDCA 우루사죠. 뭔가 이 간 쪽에 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이제 프레드가 있었어요. 프레드니졸론. 요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죠. 스테로이드인데 뭐 많이 드시는 건 아니었어요. 5ml 드시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걸 장복하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걸 드시지 그냥 이걸 드시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드실까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걸 봤는데 또 아자시오프린을 드시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거든요. 면역 억제제. 뭐 장기 이식 같은 걸 하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면역 억제제를 좀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뭐 장기 이식한 것도 아닌데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. 뭐 류마티스인가? 온갖 생각이 다 들죠. 그래서 뭐지?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더 가가 아니야. 이걸 드시고 있었어요. 브로모크립틴. 요거는 딱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하나예요. 뭐 때문에 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뇌하수체 선종 중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. 뇌 밑에 달려있는 어떤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호르몬을 다 조절하는 그런 중추 같은 곳이에요. 근데 그걸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데 그 뇌하수체에 생기는 혹 중에서 이제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혹이 있어요. 프로락티노마. 그때 먹는 약입니다. 이게 좀 그냥 넘어갈게요.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요 혹 때 먹는 약. 이걸 드시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거, 뭐, 혹시 뭐, 이거 선종이 있으신가? 프로락티노마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?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또 뭘 드시고 계시냐면 데스모프레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. 데스모프레신. 요건 뭐냐면은, 이거는 AVP예요, AVP. 그러니까 제가 이제 ADH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.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걸 막는 호르몬이죠. 소변이 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죠? 물을 갖다가 막 재흡수하면 다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막 재흡수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.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왜 먹냐면 보통 이제 요붕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물을 재흡수 못하게 다 내보내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변만 그냥 보는 병이 있거든요.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라고 하는데 요때 먹는 약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었어요. 빈혈약도 있었고 뭐 베타미가도 있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만 좀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하면은 뭐지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런 병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?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?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거고 뭐 콜레스테롤, 당뇨 이런 건 좀 따로 있을 수가 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이유 면역 억제제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뇌하수체 그리고 요붕증 이렇게 이제
다 따로따로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잖아요, 이런 게.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죠. 그랬더니 이게 뭘로 설명이 되냐면 그 뇌하수체에 호르몬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. 호르몬이랑. 어떻게 관련이 돼 있나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브로모크립틴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어떤 혹이 있을 때 먹는 약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뇌하수체랑 관련이 있는 거고, 이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은 요봉증 때 쓰는 약인데 요봉증은 이 ADH가 덜 나올 때 쓰는 약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근데 ADH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도 뇌하수체에서 나와요. 근데 조금 저기 나오는 위치는 후엽입니다. 뒤쪽에서 나와요.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도 좀 연관이 있는 게 뇌하수체에서 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 전엽이에요. 이건 전엽에서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호르몬은 부신으로 가가지고 이 부신에서 콜티솔을 분비하게 해요. 이 콜티솔이 바로 스테로이드예요. 이거예요.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.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. 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할과 연결이 되죠. 그리고 또 하나 더 연결되는 거,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갑상선에 가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 얘가 바로 뭐예요? 신지로이드죠. 그러니까 뭔가 이 뇌하수체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복잡한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거죠. 복잡한 내분비적 문제라는 걸로 잡은 거예요. 여기까지 이제 딱 파악을 했는데 환자분이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딱 환자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뇌종양 수술을 했다.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. 이거에서 이제 많은 것이 해결이 되죠.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, 이 수술을 받고 나서 무슨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, 최근에 그 기능이 조금 뭐 돌아온다?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, 아, 그렇구나 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 듣고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환자분이 본인의 어떤 이런 의학적인 몸 상태를 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고요. 연세도 많으셔서. 뭐 아주 많으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잘 파악하고 계시진 못했고, 그리고 진료 기록도 없었고, 그냥 저는 이 약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,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추측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이 뇌하수체에 이런 종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선종이 있었던 것 같아. 이 선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이 프로락티노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꽤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꽤 컸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작으면은 그냥 이 브로모크립틴만 가지고 억제가 되면 그냥 이걸 복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나 또 뭐 이 약을 먹기 좀 그런 경우,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, 어쨌든 이분은 꽤 큰 이런 프로락티노마에 대한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원래 수술할 때 딱 이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만 선종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탁 잘라내면 좋은데 여기만 탁 잘라내면 좋잖아요. 근데 그게 잘 안 돼. 조금 이 정상 범위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가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이게 미세한 정밀한 그런 수술이거든요. 그래서 기능하는 부위가 좀 일부 없어진 거죠. 수술하는 과정 중에. 그러면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죠. 이 기능은 원래 뇌하수체의 기능을 하던 부위가 일부 없어졌으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,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.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, ACTH, 얘는 이제 콜티솔을 분비를 시키는데 콜티솔이 안 나오니까 얘를 보충해 주느라고 프리드니졸린을 먹었고, 그 다음에 TSH, 요거는 이제 뭐예요? 사이로이드 호르몬,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충해주고.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거 너무 좀 자세한 내용이긴 한데, 자,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얘를 먼저 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콜티솔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줘야 돼요.
그리고 왜냐면은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이 콜티솔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주게 되면 이게 더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아드레날 인스피시언시처럼 생기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줘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가 있어요? 뭐 LH, FSH 이런 애들은 뭐죠?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정도에 다 나오지 않나?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성호르몬이죠. 이분 여자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성호르몬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폐경이 된 상태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증상 조절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호르몬이 GH, 성장 호르몬인데 성인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GH 비슷한 걸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롤락틴.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프롤락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잘라낸 거잖아요. 그런 상황이었고. 그 다음에 이제 ADH. 얘도 이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데스모프레신. 얘를 이제 드린 거죠.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남죠. 뭐냐면 이제 브로모크립틴. 얘는 도대체 왜 먹는가? 그러면 이 뇌하수체에서 이 분비하는 프롤락틴 분비하는 이 종양이 처음에 너무 좀 이게 프롤락틴 레벨이 높게 되면은 이게 수술로 완전히 이거 싹 깔끔하게 딱 제거하는 게 잘 안 돼요.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찾아보니까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요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.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조절이 웬만큼 잘 되고 계셨고, 이게 뭐 최근에 또 이제 그 병원에 방문을 해서 다 괜찮다는 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막 잘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걸 갖다가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런 거는 이제 그 몇 년간의 그런 팔로업 데이터랑 이분의 어떤 상황 같은 거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검사를 해가지고 뭘 조절하고 이런 거는 좀 되게 부적절합니다. 근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입원하셔서 통증 조절하는 거 그건 뭐 큰 문제가 없겠죠. 근데 이제 제가 진짜 하나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겁니다. 면역 억제제는 도대체 왜 먹는 거야? 아자시오프린. 이건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여러 다각도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. 여러 이제 뭐 생각하는 건 있긴 있는데 뭐 완전히 따로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내분비 좀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혹은 뭐 신경외과 쪽이나 하는 분들 계시면은 혹시 요런 상황,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 그쪽에 수술하고 나서 아자시오프린 먹는 경우 도대체 어떤 경우가 많은지 그거 조금 알려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추측입니다. 추측. 이걸 갖다가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환자분이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한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시간이 없고 보호자 가져오실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뭐 제가 이걸 꼭 뭐 그냥 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뭐 꼭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긴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런 어떤 특수 질환 있잖아요. 특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지 않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. 특히 동네 병원 의사는 이런 거를 이제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외에는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, 사실.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저는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거죠.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.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. 동네 병원 의사가 이거 갖다 다 조절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뭐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. 이렇게 보는 질환군이 다른 거죠. 동네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 의사가 봐야 될 병이 있고 또 이런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전문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또 봐주셔야 할 질환이 있는 거고 그렇게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뭔가 복잡한 내분비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